이렇게 체감하는 부분이 네. 조사료 부분, 옥수수. 네. 하계장물 옥수수를 많이 심었고 그 전에 이렇게 오랫동안 옥수수의 가치 때문에 예. 많이 재배를 했는데 작년, 재작년 힘들었거든요. 수확량이 작년에는 반토막도 더 났고 재작년에는 한 30%가 줄었는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진짜. 작년에는 진짜 반토막 났어요. 진짜 오. 재능 하나도 없었어요. 수량 자체가 날 일기 때문에 아까 생태계 얘기했지만 예. 그 부분이 엄청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베트남 가서 일부가 뭔가 좀 찾아와야겠다 싶어서 거기 가서 일부간도 뭐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조사료 쪽에 아마 그런 대안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 파종 시기를 몇 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도 그게 안 바뀌고 있거든요. 좀 맞아요.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안 맞더라고요, 좀. 그래서 맞아요. 이게 원래 옥수수는 벚꽃이 피면 지금쯤 파종을 하라고 하는데 예. 작년에 작년에 해보니까 4월 말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그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파종 시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단그라스는 뭐야 아카시아 꽃이 필 때, 아, 그 다음에 옥수수는 벚꽃이 필 때, 요때가 파종 적기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이제 작년에, 재작년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면 5월 초에 심는 게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화기작물 수확하고 5월 말쯤에 옥수수가 들어다 보니까 예. 수량이 안 나와. 음, 그게 지금 그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화기작물, 동기작물을 올 같은 경우는 반만 하고 반은 5월 초에 파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 사육 상식이나 기후 상식이나 이런 거랑 너무 많이 변해 있어가지고 진짜 현장에서도 빨리 적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둔감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맞아요. 하고 있어요. 등급 출연율 자체가 들쑥날쑥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여름에 겨울에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는 소를 좀 건강하게 키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밀식이 가장 만병의 근원이라는 생각이 가장 큰 예,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저도 아까 그 어두운 옛날 축사 있잖아요. 저는 그 정도 이제 보면은 아니 어떻겠구나 하는 감은 많이 가보니까 있는데 예전에도 느꼈지만 들어가 보면 빛이 안 들어가지고 습하다는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말씀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맞네. 들려오면 되네. 20%만 줄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축산 농가들이 그 여러 가지 산업들을 같이 동반해서 성장하고 같이 먹고 사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농가 입장에서는 그 동반해서 성장할 필요도 없고 동반에 같이 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내 입장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근데 대부분 착각하는 게 사료 먹여 살리지, 제약 먹여 살리지, 요즘은 뭐 미생물 제제 뭐 이딴 것들 먹여 살리지, 뭐 기구들, 자재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밀식하기 위해서 맞아. 필요한 도구들. 그러니까 그걸 안 넣고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많이 넣으면서 그것들을 먹여 살리는. 예. 다른 산업들을 견인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거꾸로. 그건 진짜 맞네요. 이제 아까도 20%, 10% 그게 엄청 중요한 게 네. 10% 줄이면은 반이 줄어들 것 같은데 네. 반도 더 줄어들 거고 맞아요. 주변에 있는 그런 산업들이 20% 줄어들면은 뭐 반이 뭐야? 사료 회사 4분의 1 토막 나는 거지 진짜. 사료 효율도 그렇고. 그럼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중에 내가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사료 먹이는 양을 조절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부분도 우리가 흔히 자유급식이라고 생각하면은 늘 사료주에 사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예. 그러면 오히려 더 손해봐요. 맞아요. 허실이 많죠. 그리고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 2시간 이상은 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시간 조절할 때
하루에 10을 줘야 되지만은 10을 주면 안 되고 9를 줘야 되고 9를 주면 안 되고 8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야 그걸로 인해 살이 안 생기지. 적게 주는 건 탈이 안 생기는데 많이 주는 건 탈이 생기죠. 네. 과영량이 제일 사람도 그렇고 네, 과식이 나쁘죠. 제일 절식은 괜찮은데 맞아요. 네, 소식은 괜찮잖아요. 근데 과식은 탈에 소가 아픈 경우가 생기면 그것만큼 정말 고치 아픈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쟤들 같은 경우는 보니까 네. 사람은 뭐 쭉 평생 살겠지만 쟤들은 시간이 정해졌던 비육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적당한 스트레스도 필요한 것 같고 내가 판단하기는 그냥 그래서 그게 먹이 가지고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그 TMF 사료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같고 경제적인 것 같고 효율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한 4년 차 이렇게 TMF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네. 너무 저는 만족해요 개인적으로. 우리 이게 천북 한우사랑 법인에서 네. 지금 농어사 TMF 사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공급받고 있는데 지금 20농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성적도 다 잘 나오고 가성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농가가 직접 20개 농가가 미국사기 다 갖다 놓고 비빈다고 생각. TMF를 쓰시면 그러면 조사료는 그걸 다 보내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내가 생산하는 거 그걸로 보내고 그거 까고 거기서 이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풀값은 빼고 그렇지. 옥수수 그렇고 그러다 보니 납품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서로가 네. 법인에서 같이 서로가 이렇게 공유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자재를 네. 안정적으로 어떤 옵션을 걸어서 구매를 하고 또 그 생산한 걸 농가들이 다 구매를 하고 그러다 보니 이게 좀 충남 중에서 보령이 잘 된 부분이 그 부분 같아요. 우리가 보령이 북부, 중부, 남부 세 개로 나눠서 센터에서 사업을 받아서 아마 5억짜리 사업을 받아서 그렇게 세 군데다 지금 했는데 지금 북부는 한 3년 됐고 중부는 작년부터 시작했고 남부는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해요. 예. 근데 그런 농가들, 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조사들도 거기다 다 같이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또 TMF 사료라고 보면은 농산 부산물들 어떻게 보면 특정 폐기물도 될 수도 맞아요. 있고 버리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굳이 TMF 사료 먹인다 그러면 420만 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는 480만 원도 얘기하더구만. 저 같은 경우는 320만 원이면은 출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등급이 나와도 남들보다 100만 원은 내가 세이브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간에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더 가장 중요한 건 내 시간이 생긴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직접 자가 배합하시면 시간이 없잖아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그거 하면은 삶의 질이 낮아지시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으면서 생산비를 낮추시는. 너무 법인에서 하는 TMF 사료 공장이 난 너무 소중하고 고마워요. 진짜로.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가 TMR이 솔직히 사료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원료를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사료라는 그 품질 유지가 되게 어렵잖아요. 농가 단위에서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또 공동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인 그거 맞춰주니까 이게 흔들리지가 않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위험성이 없어야 돼요. 사료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사실 세이브도 되고 시간도 좀. 제일 중요한 게 시간 같아요. 시간이죠. 맞아요. 시간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또 돈도 많이 만들어줘요. 그렇죠. 맞아요. 정말 보면은 작년에도 이렇게 보니까 출하도수 다 해서 58톤가 이렇게 출하를 했는데 5억이 좀 빠지더라고요. 작년에 돈을 부른 것처럼 많이 부른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시세도 좀 그렇죠. 상반기 때 시세 돌 때 많이 뺐다고요. 공교롭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참 잘 된 것 같은데 올해 가지고 걱정이에요. 사실은 올해 가지고 걱정인데 올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 올해도 유난히 또 지용량이 좀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서 수들이. 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죠. 이제 이 효율성을 잘 맞춰놓은 농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키우면서
들어가는 게 많은 농장이죠. 이런 농장들은 너무 어렵죠. 지금 좀 덜 맞아요. 늙고.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안 가질 때는 저기 약국에 예. 가축약품에 뭐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그런 대금을 결제를 했었는데 요즘은 구충제 하고 뭐 일부간 몇 가지 하다 보니까 뭐 한 100만 원 미만으로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애들이 안 아프니까 잘 클 테고. 그렇죠. 맞아요. 그게 더 크죠.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고. 치료해서 낫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안 아프다는 건 완전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 당연히 등급도 올라갈 테고. 뭐 거꾸로 등급도 잘 나오고. 예, 지용량도 늘고. 맞습니다. 뼈다속이 좋아져. 그 한 마리를 뺨으로써 한 마리가 빠지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0점 몇 마리 정도 빠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비 뭐 이런 거 다 따지면 맞아요. 이게 이득이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네. 제일 중요한 제가 봤을 때 톱밥값만 해도 맞아요. 한 마리 값은 나올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톱밥은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봤어요. 봤는데 안 쓰고 볏집을 봄 볏집이라고 하죠. 예. 봄에 볏집을 버리는 볏집을 이렇게 갖다가니 그걸 쓰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어쨌든간에 발효되는 부분 아까 그 축산에 암모니아 가스 그 네. 관련된 부분도 개들이 많이 맞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수분 조절 역할로서는 약하지만 거기 이제 발효 뭐 퇴비로서의 가치는 훨씬 좋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톱밥이 편하니까 톱밥을 쓰는 건데. 그 작년에 그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예. 재작년에 그래서 그 축분장에 거름이 진짜 꽉 차 있으니까 그것을 처리할 방법으로 계속 포크레인으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렇죠. 그런 과정을 좀 심하게 했던 해였거든요. 아, 재작년 겨울이. 예. 그런데 예. 그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거름이 된다는 부분 예. 뭐 늘 알고 있었지만은 진짜 체험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거름을 만들어서 밭으로 예. 내보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게 확실히 거름을 많이 내고 작물 재배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예. 원고자 하는 작물 양도 많이 나오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깎고를 이제 옛날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논에도 내려고 하고 처리하려고 그렇죠. 처리 개념 버리려고 했죠. 버리거나 처리 개념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자원이 돼버리니까 맞아. 거꾸로 이제 우리 동네 분들도 거꾸로 부탁을 하는 입장이 된 거죠. 그리고 그게 제가 알기로 TMF 사료를 쓰면 좋아져요. 확실히 퇴비 좋아져요. 품질이 엄청나게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커요. 네. 그게 뭐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효율적으로 저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돼. 내가 혼자 하기 솔직히 진짜 제가 놀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아까 그 작부 체계에서 좀 변화를 가져야겠다는 얘기를 했던 부분도 사실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일기가 문제가 되고 그 기존의 어떤 패턴들이 바뀌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작으니까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작부 체계도 조금 더 손을 봐야 되고 그런 거에 시간을 좀 만들어 놔야 그걸 옮겨주고 뭐 파병하는 시기도 그렇고 거름내는 시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옛날 교과서 나왔던 대로 그러면 안 맞아요. 하면 안 맞죠. 요즘은 일기가 워낙 널뛰기를 하니까 그런 실제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가뭄이 워낙 심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조산 관력이 널뛰기를 하니까 근데 이상기후가 많아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이 상당히 약한 맞아요. 예. 그 농업 자체가 그런 투자라는 개념보다 지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연구를 많이 효율적 연구를 안 하게 됐어요. 기후에 관한. 저는 솔직히 진짜 정체감하면 올해는 좀 덜 더웠으면 좋겠다.
올겨울은 좀 덜 추웠으면 좋겠는데 갈수록 더 뜨거워질 거고 갈수록 더 추워질 거란 말이야. 또 농업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나? 과연 하고 있나? 근데 저번에도 그래서 뭐 작년, 재작년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옥수수 사일레지도 좀 보고 오고 네피아그라스 사일레지도 보고 버거스 부산물 이런 것도 좀 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일부가 우리 저기 TMF 원료로 지금 돌아다 쓰고 있고 사실 국내산만 가지고는 답을 못 찾으니까 맞아. 그렇게 좀 미리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일부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이게 새로운 거에 대한 그 시도가 재밌는 것 같아요. 맞죠. 나를 덜 늙게 만들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거에 대해서. 그게 조사료가 됐든 또 다른 취미생활이 됐든 뭐 내가 늘 접하는 그런 공간이 아닌 그런 게 아닌 다른 그런 어떤 새로운 거에 대해서 그런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대표님이 약간 그렇죠. 호기심도 많으신 것 같고 그런 게 잘 맞으시는. 그러니까 좀 이 축산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거의 이제 완성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내가 제일 잘 알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이상의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게 이제 뭐 이세이 왔을 때도 내가 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따라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좀 유연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은 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예전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 만만치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자꾸 힘들어지는. 예전에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됐지만 지금은 농장을 그렇게 만만하게 해가지고는 정말 맞아요. 빚더미, 맞아요. 순식간에 빚더미 하게 됩니다. 어떻게 결론적으로 한옥 키우시는 농가들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상위에 계신 분들이야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하위에 계신 분들은 마이너스로 갈 거고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쉬웠죠, 솔직히 말하면. 뭐 사료회사에서 얘기해 주는 대로 배합사를 전화하면 갖다 주고. 근데 편하면 비용이 들더라고요. 아, 당연하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걸 진짜 돈으로 낼 거냐 아니면은 내가 시간을 들여 사장님 말씀대로 진짜 소들을 좀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소들로 만들거나 아니면 능력이 좋은 소들로 만들거나 효율성을 높이려고 시간을 투자하는 돈을 투자를 해야 돼. 그걸 안 하면 어렵죠. 솔직히. 이제 내가 주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요즘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일괄 사육을 하되 예. 도축자금으로만 나갈 수 있는 규모의 사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은 예. 내가 100마리 키울 수 있는 농장의 규모라고 그러면은 예, 예. 번식을 예. 20개, 많아야 25개. 그것만 가지고선 순놈 나는 건 100% 거세하고 그렇죠. 암놈 나는 것은 뭐 반 정도 내지는 30% 정도만 미소로 쓰고 나머지는 미경산호가 됐든 초인만삭이 됐든 뭐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그 제가 저 소 키우는 데 있어서 모터가 된 그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가는 방법이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우시장으로 가서 송아지가 우시장에 갔다 오는 순간에 올라가는 돈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3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30만 원을 벌어도 현찰을 판에 우시장에 갔다 오면서 30만 원이 없어져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만 안 해도 우리 농장에서 내 손만 돌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30만 원 세이브를 시키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력에서 30만 원이 있는 생기는 거거든요. 거예요. 거꾸로. 그게 농장의 경쟁력이라는 게 어느 하나로 확 줄여서 이만큼 확 생기는 게 아니죠.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이만큼 그게 모아가지고 그렇죠. 결국에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경쟁력이 되는 100만 거니까. 원이든 200만 원이든 경쟁력이 다른 되는 농장 거니까. 덜 들어가게. 그래서 그렇게 되고 개량이 예. 자정스럽게 되는 거예요. 개량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경쟁력 없는 소 예. 당연히 내려오고 후보수 올라가고 예. 20% 30%씩 계속 번식을 돌리게 되면은 개량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진짜 자연스럽게. 안 될 수가.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집에서는 네. 딸을 3명 이상 낳으면은 네. 딸까지 없어요. 근데 공교롭게 네. 딸 낳는 DNA는 딸을 네. 낳아요. 음. 아들만 낳는 애는 아들 낳아. 아, 그래요? 근데 공교롭게 네. 아주 유전적으로 우수한 성질을 가진 녀석들은 아들만 낳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아. 저희 집에서는. 어. 8살을 낳아야 암놈 1마리, 2마리를 얻는 이런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녀석들은 네. 시구장창 딸만 낳아, 계속. 아주 번식도 잘 돼. 그런 녀석들은 음. 아주 번식도 잘 되고 한데 결론적으로 내가 얻고자 하는 부분에 우리 농장의 경쟁력을 올리려면은 수송아지를 많이 낳는 게 맞아.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번식에서 암놈을 많이 낳는 애를 없어줘야 내가 경쟁력이 더 생기는 부분. 그리고 대부분 뭐 1년 평균을 내고 3년 평균을 내면 5대5야. 암놈 반, 수놈 그러니까, 반이야. 네. 우리 집은 아니에요. 음. 제가 해보니까 10% 정도는 수준이 더 나요. 어. 그 작업 이유 중에 하나가 딸만 낳는 애들을 네. 도축 대상에 넣다 보니 그런 숨은 그런 경쟁력이 생기지 않나 그렇죠. 싶어요. 뭐 어떻게 뭐 그렇게 유전을 했다는 것보다 음. 그쪽으로 원한다면 조금은 끌어갈 수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 그렇죠. 인위적으로. 그럼 그게 저는 내 농장에 대한 이해력이라고 봐야 돼요. 내가 이런 농장을 원하고 내 농장의 상황이 이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들이 알려주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대표님 만나면서 느끼는 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진짜 높으신 거예요. 내 농장이 이렇고 내가 원하는 농장은 이런 방향이고 내가 이렇게 가야 돼. 그걸 스스로 판단하시고 하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지금 내 이 모습에서 그걸 내 농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알려주는 대로 간다 보면 그 농장이 성공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돼.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이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 직장을 다시는 분들은 퇴직금을 꼬박꼬박 정리를 해서 퇴직금이 꽤 큰 금액이 생기잖아요. 퇴직을 하면은 뭐 30년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면은 근데 이제 우리들은 네. 이 축산농가, 한원농가 같은 경우는 그 퇴직금 개념 자체가 없어요. 없죠. 이게 퇴직금을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순놈만 많이 나는 소, 등급이 잘 나고 돈 벌어지는 소, 그런 소를 많이 확보하게 되면은 그 부분이 대외적으로 네. 데이터상으로 인정이 받는다 그러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퇴직금을 걔들이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일부러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요. 내가 뭐 앞으로 5년을 할지 10년을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퇴직할 때 그 부분을 인정받고 싶은 생각은 늘 있어요. 늘. 그래서 뭐 낙농하시는 분은 코트를 팔면 퇴직금이 될 게 있지만은 한우하는 농가들은 그동안 자기가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평생 동안 소를 키웠으면 그 표의 마지막 능력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게끔 대외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뭔가 데이터가 됐든 신뢰가 있어야 맞아. 가치가 있어야 더 지불하고 가져갈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늘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서 남들 안 넣는 걸 해야 가치가 올라가니까 지금은 그걸 인정해주는 그런 게 약할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그게 결국엔 가치가 되고 말 그대로 금전적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고. 맞아. 어차피 더 좋은 능력을 가질 수가 더 높은 가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가치가 단순히 뭐 유전적 능력을 떠나서 진짜로 데이터로 인증을 하나 좀 궁금한 건 있는데 대표님은 혹시 이렇게 농장을 운영하시겠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시작하셨던 거예요? 계량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아프셔서 예.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그 계신 모습 보고 예, 뭐 이러면서 제가 좀 바뀐 부분이 예, 평생 일만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만 봐왔고
평생 일하다가니 아픈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모든 게 마찬가지일 것 같아. 많이 쓰면은 빨리 아프고 많이 쓰면은 많이 아픈 게 어쩔 수 없는 진리 같아요. 그래. 사람이 됐든 기회가 됐든 뭐가 됐든. 단순한 거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야 나한테 주어지는 어떤 삶에 있어서 아픔이 시간도 작을 거고 아파지는 시간도 늘어질 거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줄이자는 생각을 먼저 했고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좀 고민을 했었고 뭐 그런 생각 하기 전에는 뭐 밤에 일하는 건 내가 되게 즐겼거든. 밤에 일하는 거, 밤에 일하는 거 아주 일하는 걸 즐겼었는데 그러다 보니 뭐 아픈 데가 생겨서 병원에 뭐 허리 시술을 받으러 가서 그 공허한 그런 공간에서 나만의 공간에서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내 몸이 힘들어지는 부분들 갈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나의 몸의 대가로 돈을 만드는 부분인데 결국에 그 돈은 병원에 갔지. 그렇지 이제 그 부분이 좀 생각을 좀 달리하게 만든 것 같아요. 상당히 건강하다는 게 중요하다는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소도 사람도 농장도 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환이 똑같아. 내 몸이 건강하려면은 손몸이 건강해야 되고,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러려면은 내가 사는 환경이 좋아야 되고, 소가 사는 환경이 좋아져야 걔가 안 아플 거고, 내가 안 아플 거니까. 걔가 시간이 생겨야 내가 시간이 생기니까,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러다 보니, 될 수 있으면은 걔들한테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뭐, 인위적인 부분들 줄이려고 하고, 뭐, 그러니까 주사라. 잘 크는 애들은 알아서 잘 크는 거예요. 이제 내가 또 소를 키우면 사실 소를 사랑하는 사람, 소를 좋아하는 사람이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소를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다 보니 구제 백신 쫙 놓고선 한 일주일 뒤에 주사 찔른 그 부위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참 속상해요. 그리고 또 한간에 비타민제 이런 것들 막 뭐 1년에 3번씩 4번씩 막 이렇게 찌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비타민제 놨던 그 주사 놨던 자리를 한번 맞을 때마다 이것도 얘한테 헐짓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막 부종도 생기고 수종도 생기고 얼마나 가렵고 진짜.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걔. 그리고 또 사람이 편키위에서 수탄촌에 닿는 부위다 도처에 대부분 밥 먹을 때마다 얼마나 걔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걔한테 못할 듯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하게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걔 삶이 아프면 내 삶이 아파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근데 저도 그 줄이기 위한 방법들 그래서 사실은 먹이는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번식은 정말 먹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좋은 양질의 건초는 안 되더라도 양질의 조사를 먹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구간별로 농어사료 급여량을 진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번식 기반에서는 가장 첫 번째 항목이 구간별로 농어사료 급여량.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예전하고는 다르게 예전에는 영양 부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금 과영양에 대해서 맞아요.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게 사실 다 돈하고 바꾸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얼마나 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둔감하게 하면 거기서는 미래를 찾을 수가 없죠. 그건 좀 대표님 만나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느낌이 그랬는데 이런 농장은 정말 여러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좀 많이 그때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워낙에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농장이에요. 저는 그동안은 항상 짜내는 농장을 만났어요. 말 그대로 많은 수건을 짜내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좀 저한테는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리고 개량을 함에 있어 선발보다 도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상당히 저한테는 인상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간다고 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솔직히 한번 또 뵙고 싶었고 예. 그래서 또 찾아오게 됐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인터뷰는 이 정도까지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예.